오늘 강의는 통풍, 고유산 혈증이고 자연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통풍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신장과 간이 이제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통풍은 이제 요상결정체가 관절에 침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통풍 환자인데요. 엄지발가락에 관절에 이렇게 요상결절체가 침착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어있고 벌겋고 이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요상결정체 현미가 사진이 되겠습니다. 발생 부위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고요. 76% 정도 됩니다. 통풍의 원인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신장 및 간담도의 기능자 배설 통로가 이제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혀가고 있다.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개가 되는 것이 이제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혔으니까 상승이 되고, 요 상승된 게 이제 관절 내에 요산 결정 침착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만 먹는 거는 이제 결과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고, 신장과 간을 이제 뚫어주는 게 이제 원리를 다스리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 간장이 막혔다. 고요산혈증은 대부분 이제 배설 능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 막혀가면 요산이 이제 증가됩니다. 그럼 요산이 이제 결정화돼가지고 이제 통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장과 간이 먼저 막히고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되니 요산 결정이 생기게 되고 관절에 쌓여 통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 막히면 신장이면 이제 요산이 잘 배설되기 때문에 이제 요산 결정이 통풍이 발생할 리 없고요. 막히기 때문에 요산풀이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 통풍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어서 요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산은 먹는 데서 10% 정도고, 이제 체내에서 이제 90%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30% 배설하고, 심장에 70% 배설하는데요. 예를 들면, 총 요산이 내가 10이다. 내가 피검사니까 10이 나왔다. 그러면 음식에서 1이 온 거고, 체내 생성이 9가 되겠다. 많게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1이다 가정하면, 그래서 아무리 먹어봐야 이제 고요산 혈증이 이제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체내 생성이 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힌 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먹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퓨린 성분이 전혀 없는 음식만을 골라 먹더라도 감소하는 요산 농도는 1mg/dL 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제 평생 약물을 복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막히냐면 콩팥은 이제 사구체 그리고 그다음에 원위실과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구체는 이제 무혈관인데 일종의 필터죠. 요게 이제 필터 돼가지고 이제 소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터가 되고 소변되는데 여기가 좀 더 좁아지거나 뭐 이렇게 경화가 되면 이제 요산이 이제 배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은 이제 감내 단간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들어와서 간세포가 이렇게 해독하고 찌꺼기 버리면 감내 담당을 따라서 이제 대변으로 이제 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히면 이제 요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막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염증 유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염증이 생기니까 사구체도 혈관이기 때문에 거가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이런 걸 자꾸 먹으면 그쪽에도 염증 반응과 여러 가지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막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당,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튀긴 거, 특히 이제 곡물 사료로 키우는 것들, 커피, 술, 담배, 패스트푸드 이런 걸 좋아하면 자꾸 염증이 유발되고 간과 신이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자연의 관점에서 사구체를 이제 막히게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이제 신장에 사구체를 막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류, 가당도 이제 막히게 하고 술도 이제 사구체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식할 때 술 먹고 그 다음에 사이다 마시고 고기를 많이 먹고 하면 이제 자꾸 이제 사고체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풍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의 식이요법도 봐도 이제 똑같습니다. 얘는 내장, 고기, 산물, 성냥음료, 설탕, 술 이런 걸 많이 먹지 말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이제 통풍 환자가 되는 거고, 야채를 많이 먹고 비타민 C, 물을 이제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나 관점에서 통풍 환자 식이요법은 단순히 뭐 퓨린이 많은 육식 이런 게 아니라 통풍 환자는 단순히 그 요사혈증을 야기하는 음식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쁜 뿔의 열매가 통풍이죠. 식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통풍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표이고 식생활 때 이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통풍의 치료는 이제 신장과 담당관이 맡겨서 통풍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이제 막힌 부위를 뚫어야 됩니다. 영양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산 생산 억제하는 영양제, 요산 배출하는 영양제, 항염 영양제. 그래서 요산이 이제 관절에 침착이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염 영양제를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신장, 간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엽산, 요거는 이제 요산 생성제, 켈세근도 요산 생성제하고요. 포도주 출주물, 뭐 빌베리 등등은 이제 안토시아닌이 있고, 안토시아닌이 이제 요산 생성제하고 요산을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소변으로 요산을 배출하고요. 오메가3, 브로멜라닌 이제 항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 클래시용법, 이제 식초요법이 있겠습니다. 통풍 영양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통풍 영양제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기본 영양제를 깔아줘야 됩니다. 항상 통풍도 간신히 허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본 영양제를 이제 깔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뭐 자꾸 이것만 몰라 하는데 항상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영양제, 다시 얘기하면 무심필요 영양제, 다시 얘기하면 현대인이 반드시 먹어야 할 영양제,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깔아주고 통풍 영양제도 이렇게 같이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신장 정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드레아스 모레츠가 제안한 거고요. 요 허브를 이제 마시는 건데 이걸 다 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3개 수국 뿌리나 그래블 루트, 마셔벨 뿌리를 이렇게 구해서 마시면 되게 좋습니다. 방법은 이제 다 섞어서 밤에 혼합물 19g을 물 240g과 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끓여서 걸러내고요. 그걸 이제 하루 동안 7, 8회 나눠서 조금씩 이제 홀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한 3주 정도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뭐든지 사하는 그런 약들은 오래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주 정도,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3주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요법이 있는데, 식초는 이제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간내 당간을 청소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오해를 없애줍니다. 여기 이제 그 사구체도 혈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오해를 없앤다, 그게 어떤 뭐 끼어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를 이제 꾸준하게 먹으면 콩팥에서 좋고 간에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요산 수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내 몸에 간과 신장이 막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단순히 이제 통풍식이요법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유발 음식도 이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산이 높은 환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종합검사를 하고 난 후에 증상은 없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과 신장이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잘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퓨리 많은 음식을 안 먹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염증 유발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